안녕하세요. 상소인의 시다방의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V레로 배우는 3D 라이팅과 렌더링 테크닉 인텐시브 코스 여기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 1주차 때 기본적으로 그죠? 시네마틱 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라이팅 기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네. 사실 여기 내용들은 그 오프라인 수업 때 다루어지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9시간, 그죠? 거의 10시간에 가까워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따로 동영상으로 미리 제작을 해서 네. 그 수업 때 들으실 수 있게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업을 안 듣는 분들도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꼭 찾아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뭐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있죠. 3포인트 라이팅에서 키필름 이 정도는 아마 3D를 하셨거나 라이팅을 배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드라이트가 뭔지 소프트라이트가 뭔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실제 마야 씬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사진관에 가게 되면 스튜디오 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이 있고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배치하고 사진을 찍게 되는데 간단하게 3D 씬 상태를 봐보게 되면 네, 이렇게 호리존이라고 하죠. 뒤쪽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그림자가 맺혀서 보기 싫게끔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관 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림자를 부드럽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호리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있고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씬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오메트리 폴더를 만들어서 오브젝트는 이쪽에, 라이트 폴더를 만들어서 라이트는 이쪽에. 자,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의 파이프라인이어서 회사마다 다 정해놓는 규칙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회사에 가시게 되면 회사의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캠은 당연히 카메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씬을 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그 렌더 카메라, 히어로 카메라 가겠습니다. 가게 되면 네,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IPR 렌더링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렌더링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검은 화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검정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라이트를 추가해 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V-Ray 같은 경우에는 씬 안에 조명이 없으면 검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 돔라이트라는 걸 넣었어요. 돔라이트. 그랬더니 뭔가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이제 어두운 것 같으니까 조금 밝혀 보겠습니다. 너무 밝은 것 같으니까 좀 줄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밝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자, 이렇게 돔라이트 이것도 이제 수업이나 이렇게 듣게 되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텐데 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씬 안에 이렇게 스피어 형태의 조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 방향에서 동일한 광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광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린 날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우리 자, 배웠던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다들 이제 뭐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배웠던 게 뭐냐면 빛 있죠. 빛은 감쇄가 일어나집니다. 그죠? 어떻게 감쇄가 일어나냐면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제 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스카이에서 오는 빛처럼 네, 그죠? 이렇게 균일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감쇄든 뭐든 그런 거에 의한 뭔가 밝고 어둠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설명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돔라이트를 원리를 지금 보셨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돔라이트를 썼을 때 캐릭터와 배경이 분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재질은요, 배경과 인물, 의상이 다 같은 색의 재질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요한 게 뭐죠? 네, 캐릭터와 배경을 분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은 돔라이트를 통해서 씬이 이렇게 조명이 있으면 보이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돔라이트는 다시 끄도록 할게요. 껐습니다. 네, 지웠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자, 렉탱귤 라이트라고 해서 네모난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네, 이렇게 렉탱귤 라이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라이트를 조금 사이즈를 키워 볼게요. 네.
자, 사이즈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올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조명을 제가 배경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보시면 이제 표시가 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배경과 인물이 분리가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네. 실제로 이런 조명도 쓰이죠. 실루엣 라이팅이라고 해서 실제 캐릭터에 이렇게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작업. 그죠? 별거 아니지만 지금 조명 하나를 가지고 배경과 인물을 분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인물의 실루엣을 잡아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라이팅을 알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물과 배경을 분리시키실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고수가 되면 될수록 실제로 조명을 적게 쓰려고 합니다. 네, 불필요하게 많은 조명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하고 인물을 분리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조명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좀 앞으로 와볼게요. 자, 앞으로 왔습니다. 그죠? 앞으로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네, 보시면 이제 인물이 밝아졌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물에 있는 재질과 배경의 재질이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일한 그죠? 밝기 정보를 갖고 있는데 디퓨즈가 동일한 밝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밝기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죠? 인물은 밝고 배경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죠? 배경과 인물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잠깐 다시 살펴볼게요. 아까 돔라이트라고 하는 제가 조명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때 설명드렸던 게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거리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V에서 만들어진 이 조명들은 피지컬 베이스입니다. 물리 베이스.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어두워지게끔 돼 있어요. 그 말은 조명이 인물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죠? 가까울수록 밝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조명 하나 가지고 지금 그죠? 인물과 배경을 분리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피지컬 베이스로 접근하는 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좀 더 멀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그죠? 컨트라스트비가 더 세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인물과 배경이 분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배경을 좀 가까이 당겨 볼게요.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인물과 배경이 가까워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피지컬 베이스는 거리를 되게 중요합니다. 벽과 인물의 거리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인물하고 배경하고 멀리할 수 없는데 그러면 방법은 또 있나요?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이제 볼게요. 당연히 배경에 재질을 넣으시고요. 재질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둡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조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컨트라스트비를 만드는 건 실제로 우리가 가져갈 재질의 밝고 어두움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돌아올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동일한 밝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알았어요. 밝기에 의해서 그죠? 루미넌스에 의해서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밝고 어두움에 의해서 배경과 인물을 분리할 수도 있어요. 확연하게. 근데 자, 이제 미술이든 뭐든 조금 우리 이제 공부했던 걸 기억을 하시게 되면 우리 보색 대비라고 있어요. 색깔. 그죠? 색깔에 의해서도 컨트라스트 대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메테리얼 가서 이번에 제가 Hue Saturation Value에서 Hue Saturation Value로 가서 밸류는 제가 0.5 밝기 정보는 동일하게 놓을게요. 그리고 자, Hue Saturation 제일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여기 푸른색이 됐습니다. 푸른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인물 쪽으로 가볼게요. 인물로 가서요. 자, 인물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에 와서 똑같이 이제 해볼게요. 밸류는 0.5, 세츄레이션 올리고요. 그 다음에 보색 대비라고 했죠.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붉은색, 그죠? 너무 지금 세츄레이션 센 것 같으니까 살짝만 낮춰줄게요. 이렇게 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죠? 자, 여기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밝기 정보는 동일하지만 왜
분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색깔에 의해서, 보색 대비에 의해서 서로 지금 분리가 되면서 대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색을 이용해서라도, 밝기 차이가 아니라 색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분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세츄레이션을 낮춰볼게요. 자, 보시면 또 사실 여기서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왜? 채도도 우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채도가 높고요. 여기는 채도가 거의 없죠. 낮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경과 인물이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이팅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채도, 방금 보여드렸던 모든 요소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조금 자, 배경을 멀리 하고요. 여기 배경도 제가 다시 회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색깔. 우리는 이제 조명의 밝기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라이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낮췄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밝고 어둠이 만들어지는 걸 보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조명이 앞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플랫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인물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키라이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렘브란트 라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도 제가 이제 삭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어두운 상태가 된 상태에서 네, 이제 키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피어 라이트가 있어서 스피어 라이트를 좀 키우고 자, 가볼게요. 가서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위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 똑같이 플랫 라이트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가서 자,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이쪽 그죠? 이쪽에 이제 키라이트가 들어오게 되네요. 그래서 반대쪽은 좀 어두워져 있어요. 사실 이게 브로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키라이트 방향을 이렇게 카메라 방향했을 때 화면 안쪽으로 가는 방향을 밝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밝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물이 조금 네,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헐리우드에서 이런 방식은 잘 안 쓰고요. 숏라이트라고 해서 안쪽에 넣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바로 제가 조명을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와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네, 놓게 되면요. 네, 조금 더 제가 밝히겠습니다. 조명을. 네, 됐죠?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밝은 키라이팅이 이쪽으로 왔고요. 이쪽이 필라이트 어두운 쪽 영역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온 게 숏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조금 더 이쪽으로 몰입이 되게끔 되고 화면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헐리우드에선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닛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와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꿨죠? 자, 왜 어두워지는 건 네,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다시 저는 이제 와트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100와트 전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 그죠? 그래서 와트를 좀 올려서 밝혀줬습니다. 밝혀줬고요. 자, 이제 밝혀줬을 때 보시면 자, 렘브란트 라이트 아실 거예요. 여기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림자가 있네요. 그림자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프트 라이트라고 하고요. 그림자를 칼지게 떨어뜨리게 하고 싶어. 그걸 우리가 하드 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소프트 라이트는 어떻게 만드나요? 네, 광원이 크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림자가 부드러워져요. 뭐 디테일한 얘기들은 수업 때 많이 다루어지니까 그때 궁금하신 분들은 수업에서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자, 사이즈를 끓이면 어떻게 돼요? 네, 하드라이트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이렇게 칼지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하드라이트에 의해서 지금 그림자가 칼지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런 걸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제가 와트로 바꿨던 이유는 사이즈에 따라서 그죠? 밝기 정보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와트로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피지컬 베이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트로 접근한 걸 보고 계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저는 그냥 부드럽게 갈게요. 그래서 그림자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더 키워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살짝 부드럽게 하고 렘브란트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위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필름이죠. 키필름.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번에는 제가 렉탱귤 라이트를 또 다시 만들게요. 그리고 자, 렉탱귤 라이트를 카메라 붙여서 아이고, 네, 보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키라이트 들어와서 여기죠.
이 부분을 이제 밝혀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필라이트.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주기 위해서 지금 조명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명이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 만들어진 조명을 선택하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그 조명이 영향을 주는 부분만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영향을 주지 않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와트로 바꾸고 좀 밝기를 밝혀줄게요. 네, 이제 잘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시는 것만큼 지금 우리가 쓸 필라이트 영역을 밝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도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그림자가 떨어지게끔 사이즈 키워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 가려진 이유는 네, 카메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밝혀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 껐다 켰다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제가 필라이트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끄면 네, 이 부분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죠. 네, 그죠? 이 부분이 아이고, 네,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필, 레이시오, 라이팅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밝기와 여기 밝기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라이팅 레이시오 뭐 1대1, 1대8 이렇게 또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이나 그런 무드 그런 거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넣었더니 지금 좀 너무 플랫한 것 같으니까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정도 밝기 미미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어둡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키피를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키와 P를 꺼보도록 할게요. 키와 P를 꺼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도 제가 이제 배경하고 인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자, 가볼게요. 자, 렉탱귤 라이트를 또 만들고 자, 렉탱귤 라이트 시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게 되면 이제 뒤에서 캐릭터를 비추도록 할게요. 지금 자,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면 영향을 주지 않고 있죠.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카메라 가지고 있는 그 노출보다도 조명값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트, 노출을 이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와트를 놀렸더니 이제 보이네요. 뭐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백라이트, 우리가 립라이트라고 하는 이 라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배경과 인물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라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밋밋하게 이 강약도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조명할 때 우리가 이제 조명 보시면 스팟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으로 빛을 모아서 나가게끔 하는 그죠? 반도어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디렉셔널리티라고 하는 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자,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가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된 라이트에서 그죠? 자, 한번 디렉셔널리티를 올려볼게요. 올리시게 되면 지금 뭐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빛이 원래는 180도 전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던 것이 이렇게 몰려나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이 더 강하게 지금 빛이 모아지고 있네요. 빛은요, 에너지 보전 법칙에 항상 같은 양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모아지게 되면 퍼져나가던 빛들이 한쪽으로 다 모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백라이트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조명들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 켜셔도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V레이에 라이트 리스터라고 있어서 여기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밋밋했던 배경과 인물의 분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그죠? 색을 넣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키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그죠? 컬러 템퍼처를 넣어 볼게요. 컬러 템퍼처 빛 그죠? 우리가 이제 흑연을 태웠을 때 색깔이 나와요. 네, 노란색에서부터 빨간색, 파란색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란색 계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세계 자연에 있는 그 빛을 표현하고자 하신다면 이 컬러 템퍼처 켈빈 값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예, 살짝 노란색 빛감이 돌고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이트, 그죠?
필라이트로 가셔서 필라이트는 살짝 보색 대비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네, 올려주시게 되면 푸른색 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컬러로 가셔서 컬러를 강하게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색깔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필라이트는 이쪽 부분은 푸른색, 이쪽 부분은 노란색을 통해서 조금 더 대비가 만들어지게끔 접근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3조명, 3포인트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드라이트, 소프트라이트가 뭔지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눴네요. 자, 근데 이제 밋밋합니다. 네, 배경하고 캐릭터하고 분리된 거 있는데 뭔가 시네마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제 좀 가볼게요. 이제 이렇게 키가 들어오고 있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깊이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키라이트를 카피해서 배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갈게요. 네, 이렇게 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경에 왔는데 제가 원래대로라면 실제로 뭐 스탠드나 이런 조명 같은 걸 갖다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기보단. 그래서 배경으로 왔는데 뒤로 가면 이제 배경에 영향을 주고요. 앞으로 오면 자, 요 조명만 한번 제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클릭을 해볼게요. 보면 배경에 살짝 영향을 주고는 있네요. 그죠? 자, 근데 배경에도 영향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네, 어둡히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의 영향을 안 주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조명만 갖다 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놓게 되면 지금 이거가 프랙티컬 라이트, 실제 씬 안에 들어와 있는 조명인데요. 심미적인 요인, 그리고 깊이감을 만들기 위한 요인, 그리고 또 모티베이티드 라이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관객들은 이 조명 때문에 여기 키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네, 장면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무게중심 등 밸런스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조명은 실제 씬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조명은요, 밝으면요,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요. 어떤 효과가 또 들어가냐면, 네. 자, 렌즈 이펙트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켜볼게요. 켜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그냥 자, 뭔가 지금 볼륨 효과가 들어갔어요. 조금 더 강하게 줘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티나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렌즈 이펙트가 들어가는 게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실제로 빛이 밝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효과까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더니 조금 더 밸런스도 잡히고 조금 더 심미적으로도 예뻐졌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이제 뎁스 오브 필드, 심도를 적용하고 뭐 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제 인물적으로 포컬 포인트가 생길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장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똑같이 네, 이 조명을 컨트롤 D에서 복사를 하고요. 이번에는 인물 뒤쪽에 배경 있죠? 이쪽에 가까이 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저 조명만 제가 띄워볼게요. 그럼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인물 뒤쪽을 제가 이제 밝혔고 자, 사이즈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도 조금 더 키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키우고 조금 더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밝혀볼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키라이트도 노란색이었는데 배경도 노란색이니까 조금 밋밋해요. 그래서 보색 대비를 준다 가정하고 푸른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에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CG니까 가능한 거보다 네, 실제 렌더링 때 라이트로서 영향은 주지만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저블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켜볼게요. 그럼 됐네요. 그죠? 자, 이 아이가 해주는 게 뭐예요? 지금 대비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얼굴 쪽으로 포커스가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바디 쪽으로 생기게 해서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캐릭터의 실루엣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네요. 그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렉탱귤 라이트로 그죠? 인물의 실루엣을 잡아줬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밝게 주니까 조금 더 몰입이 되네요. 아까는 플랫하게 전체적으로 뒤쪽 배경이 밝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네, 그죠? 자, 뒤쪽에 푸른색이 들어가고 있고 키라이트가 오렌지 계열이 되다 보니까 보색 대비해서 더 분리가 일어나고 있네요. 좀 더 보기가 좋아졌네요. 그죠? 네, 별거 아니지만 이미 3점 조명이나 기타 등등 이런 요소들을 다들 배워서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자,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지? 이것들을 거리 등 이런 걸 반영해서 어떻게 접근하지? 네, 지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되게 좋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그 브이레이로 배우는 3D 라이팅과 렌더링 테크닉 때 다루지는 아주
그러니까 아주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드리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이제 볼륨 이펙트, 포그 같은 것도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이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서 그냥 필요하시면 이제 사람, 인물이죠.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인물 피부를 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패스트 SS2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고퀄리티를 내기 위한 뭐 블록버스터들 피부 질감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른 재질들을 씁니다. 하지만 쉽고 빠르게 투과되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뭔가 지금 벌써 양초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 스킨 핑크든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뭐 스케일들을 조절해서 조금 더 사람 피부 같은 느낌을 내게끔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수업 때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어집니다. 실제 헐리우드 베이스에서 어떻게 사람 질감을 내는지 그 얘기들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켓이나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해볼까요? 가서 자, V-Ray 재질을 넣고요. V-Ray 재질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프리셋이 있어요. 지금 프리셋으로 왔죠. 자, 여기 보시면 뭐 러버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택을 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그래서 뭐 디퓨즈 컬러를 좀 어둡게 주고 리플렉션 컬러를 주고 그 다음에 글로시스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약간 가죽 질감이 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사실 훨씬 더 보기가 좋아졌네요. 그리고 이제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쪽 머리 쪽에 자 블룸 이펙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는 리플렉션이 없다가 지금 디퓨즈 말고 리플렉션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 사이에서 빛이 되게 강하게 지금 빛나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다뤄줍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머리에도 렌즈 이펙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별거 아니지만 지금 실제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용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아마 체계적으로 와 닿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거의 이제 초반에 많이 다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사실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다뤘던 건 아니고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좀 더 심층적으로 알려드려야지만 조금 더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동영상을 제 유튜브에 만들었어요. 시네마틱 라이팅을 쉽고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유해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네팅이죠. 조금 더 이제 가운데 몰입할 수 있게끔 이거는 후반 효과에서 들어가는 비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피지컬 렌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 뭐예요? 자,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포커스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C는 사실 자, sRGB입니다. sRGB. 지금은 아마 OCIU에서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씬 구성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리니어 워크플로우하고 그 다음에 에이스가 아니라 기존 sRGB 컬러 스페이스에서 작업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디테일하게 다 수업 때 다루어지니까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수업 신청을 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뭐 필요하시면 같이 테스트를 이 정도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보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내가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면서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노이저 같은 것들도 있어서 사실 레이트레이싱 렌더러 자체가 거의 한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노이저는 렌더링 때 반드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보시면 그죠? 요거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바로 노이즈가 제거가 됐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으로 반드시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쓴 방법은 CPU입니다. CPU. 그래서 GPU든 뭐든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게 되면 지금보다도 퍼포먼스가 더 빠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렌더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렌더가 된 걸 눈으로 바로 같이 보셨죠. CPU만 가지고 렌더를 해도 그 정도로 V-Ray가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상순이네 CG다방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